안녕하세요, 쭈야입니다. 오늘은 사립학교 종교사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짧게 공립학교 교사, 사립학교 교사, 기간제 교사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요. 먼저 공립학교 교사는 국가에서 선생님을 채용하는 시험인 임용고시에 합격해서 시도교육청에 소속이 된 사람입니다. 시도교육청은 필요한 교사 수만큼을 임용고시를 통해서 뽑고 그리고 선발한 교사를 각 시도교육청 내에 필요한 학교들로 발령을 보냅니다. 사립학교 교사는 공립학교 교사처럼 전교사이지만 임용고시를 통해서 선발된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교사 임용권, 교사 선발권에 따라서 사립학교에서 낸 채용 공고에 합격해서 전교사가 된 사람입니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서 그 학교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다는 채용 계약을 맺어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공립학교 교사와 사립학교 교사는 같은 전교사이지만 크게 다른 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차이점은 공립과 사립의 성격이 있습니다. 공립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학교이고 사립은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한 학교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공립교사는 본인이 임용고시를 치른 시도교육청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사립교사는 그 학교에 소속이 되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공립교사는요, 그 시도교육청 안에서 학교를 옮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교육청에 원서 접수를 해서 합격을 했다면 경기도 교사인 것이고요. 그래서 수원, 광명, 의정부 등 경기도 내의 중고등학교를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동 점수를 쌓아야 되지만요. 그러나 인천교육청이나 서울시 교육청에 속하는 중고등학교는 갈 수가 없어요. 반면 사립학교 교사는 그 학교 재단에 속한 전교사이기 때문에 같은 재단의 학교가 아니라면 학교를 옮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장점 혹은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립학교 교사는 최소 1년, 최대 5년마다 학교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사를 해야 할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출퇴근 상황이 계속 바뀌는 불편함이 있지만 사립학교 교사는 한 회사를 꾸준히 다니는 직장인처럼 거주의 안정성이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고요. 단점은 이 학교의 분위기나 동료들이 나와 도저히 맞지가 않아서 이 인간관계에 스트레스를 받고 학교 분위기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받다 하더라도 학교를 옮긴다는 선택지가 없으니까 계속 거기서 버텨야만 하겠죠. 반면에 공립학교 교사라면은 이 학교의 분위기가 맞지 않다면 빠르게 떠날 수도 있겠고요. 네, 지금까지 사립학교가 전교사를 채용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채용 공고를 내서 자체 시험을 실시해서 교사를 채용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청에 1차 필기시험을 위탁한 후에 2차부터는 그 법인에서 자체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임용고시 1차를 볼 때 공립만 지원, 공사립 동시 지원, 사립만 지원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는 사립학교들끼리 연합을 해서 필기시험, 1차 필기시험을 보는 경우입니다. 전국적으로 있지는 않고요. 전국 사립연합시험, 경기도 사립연합시험, 대구, 경북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수험자는 이 사립연합학교들 가운데 한 학교만 지원해서 응시합니다. 시험 문제는 각 사립학교들 간에서 연합회가 자체적으로 출제를 한다고 해요. 두 번째 경우와 세 번째 경우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데요. 두 번째는 교육청에 필기시험을 위탁하기 때문에 임용고시로 1차 필기시험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공립과 사립의 필기시험 날짜와 시험 문제가 동일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 경우인 사립연합시험의 경우에는 임용고시 날짜와 사립 날짜가 다르고요. 시험 문제도 달라요. 그래서 사립연합시험은 임용고시에 떨어진 이후에도 응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총 3가지 경우로 사립학교는 교사를 선발해 왔습니다. 교사를 채용해 왔죠. 원하는 학교 법인들만 교육청에 위탁을 맡기고 그렇지 않은 학교들은 학교 법인의 자체 시험으로 교사를 채용하는 그런 자율적인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2022년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 사립학교법을 통해서 앞으로는 사립학교에서 교사를 뽑을 때 시도교육감에 위탁해서 실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즉 앞으로는요, 두 번째 경우처럼 임용고시 1차 시험 성적을 가지고 1차 합격자를 가려내고 그 중에 사립학교 자체 시험으로 2차, 3차 이런 걸 거쳐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는 것이죠. 물론 사립에서 자체 채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항 3가지도 있어요. 첫 번째는 예체능 교과나 특성화고의 전문 교과 교사를 뽑을 때, 두 번째는 임용고시 시험에서 선발하지 않는 교사를 선발할 때, 예를 들어서 종교계사학이라면 종교교사를 뽑을 때 임용고시에 종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사립에서 자체로 뽑아도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교육감에게 교원 인건비를 받지 않는 학교들, 자사고, 사립초, 외고, 국제고의 경우에는 여전히 학교에서 자체 시험만으로 선생님을 뽑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예외적인 소수의 상황을 제외하고는 앞으로 사립학교 전교사든 공립학교 전교사든 1차는 임용고시 필기시험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네, 임용고시 필기시험을 응시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가능한 형태는 세 가지가 됩니다. 공립만 지원, 공사립 동시 지원, 사립만 지원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공립만 지원은 임용고시를 통해서 공립학교만 지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1차 커트라인에 못 미치면은 그대로 탈락하고 내년을 준비하겠다는 것이고요. 공사립 동시 지원은 임용고시 1차 컷에 미치지 못해서 떨어졌지만 그 컷 아래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사립학교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즉, 임용고시는 1차에서 최종 합격자의 1.5배수를 뽑거든요. 1.5배수 안에 들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 상위 5명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패자부활전 같은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5명이라고 한 이유는 보통 사립학교에서 교사 1명을 뽑기 때문에 1차에서 5배수를 뽑아서 5명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사립 동시 지원으로 쓸 수 있는 사립학교는 굉장히 적은데요.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사립학교는 교육청에 위탁을 맡기고 합격자를 선발할 때 방식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 1은 이제 공사립을 동시 지원한 사람과 공립만 지원한 사람을 우선순위 없이 점수만으로 이렇게 쫘라락 세워서 합격자를 선정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사립만 지원한 사람들의 점수를 통해서 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이에요. 대부분의 사립학교가 두 번째 방식으로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립 동시 지원할 때 쓸 수 있는 사립학교는 굉장히 적어요. 마지막으로 사립학교만 지원하는 경우는요, 한 개의 학교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립 동시 지원보다는 1차에 붙을 확률이 높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립학교는 일단 사립만 지원한 지원자들 가운데, 특히 우리 학교를 지원한 사람들 가운데 성적이 높은 순으로 최종 합격자의 5배수를 1차 합격자로 뽑고요. 만약에 인원이 미달된 경우에는 공사립 동시 지원한 사람들에게서 뽑아오기 때문이에요. 공사립 우선 지원한 사람과 그리고 사립만 지원한 사람을 같은 순위에 두게 되면 사람들은 모두 이제 공사립 동시 지원을 하고 사립만 지원하는 전형의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사립만 전형하는 전형의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사립만 지원하는 사람들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이런 해당 내용은 지역별로 그리고 사립학교별로 차이가 있으니까 시험을 응시할 때 반드시 해당 교육청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사립학교마다 최종 합격 점수에서 임용고시 반영 비율도 다르고 1차 시험뿐만 아니라 2차, 3차도 위탁할 수도 있으니까 꼭 응시 전에 해당 학교의 공지사항 등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선발 일정은 공립학교보다 빠르면 한 달, 적어도 2주 정도는 더 빠르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사립학교에 지원할 경우에 학교 절차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해두셔야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응시한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신규 교사 모집 요강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사립학교법을 개정한 이유는 교원 채용의 공정성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여론이 사립학교는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 학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전교사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학교 발전 기금을 낸다거나 그것이 아니라면은 적어도 막 잔디라도 깔아주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게 아니어도 사립학교 시험은 이미 시험에 합격시킬 내정자가 있어서 그 학교와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이, 경력도 없는 사람이 채용되기란 정말 바늘에 구멍 넣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이었죠. 사립학교에서 인맥이든 뭐든 간에 이미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가 있고 이 기간제 교사를 사립학교에서 전교사로 채용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시험을 치른다라는 생각이었죠. 실제로 사립학교에서 시행한 1차 필기, 2차 수업 실현, 3차 면접 등 이 일련의 과정이 내정자를 선발하기 위했다는 것을 알게 된 수험생이 분노로 차서 후기를 남긴 것들도 꽤나 있었고요. 그래서 교육부가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서 1차 필기시험은 시도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한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하겠죠. 그렇다고 내정자가 없어질까? 내정자가 없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내정자도 1차 필기시험인 임용고시를 합격을 해서 그 배수 안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보다 공정성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1차 시험이 없고 만약에 자체 시험만으로 실시해버리게 되면 내정자가 임용될 가능성이 더욱더 커지니까요. 약간 구해줘 홈즈에 나오는 그 없는 것보단 나아 아시나요? 약간 그것 같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보다 공정한 학교를 찾으시려면 사립학교의 1차
위탁시험 공고문을 봤을 때 최종 합격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이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동등하게 합산된 점수라면 공정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탁인 맡긴 이 1차 시험 점수가 20%밖에 반영을 안 하는데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2차 시험은 막 80% 이렇게 반영을 해버리면은 2차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너무 높으니까 이거 좀 기준을 알기 어려운데 싶을 수 있겠죠. 좀 의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달라진 점은 이제 1차를 같이 본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공립을 준비하면서 사립의 자체 채용에 막 응시를 하거나 임용고시에 떨어진 이후에 사립 연합시험을 볼 수 있었어요. 즉 공립을 지원하면서 사학을 여러 군데 막 지원해서 응시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1차 필기시험을 모두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시험 문제로 치르기 때문에 공사립 동시 지원을 선택하든 사립만 지원을 선택하든 딱 1년에 한 곳의 사립학교만 지원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기회를 박탈당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어떤 지역에 이제 사립 신규 채용이 인원이 딱 그 30명이라고 한다면 한 번 응시하나 여러 번 응시하나 이 30명이 다 이제 인원이 똑같기 때문에 기회 박탈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사립 위탁시험의 경우에는 한 군데만 볼 수 있어서 경쟁률이 좀 낮았는데 공사립 이제 같이 이제 지원하게 되니까 경쟁률이 좀 늘어날 것 같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1차 교육청 위탁을 맡긴 이미 시행 중인 사학 같은 경우는 공립 1차 합격선이 너무 높아요. 그럼 사립만 지원하는 응시생의 1차 점수가 굉장히 낮아진다. 결국 사립만 지원하는 사람들의 걸러내기를 실패하게 되면서 사립학교는 이 공립학교 커트라인보다 훨씬 못 미치는 질이 낮은 교사를 채용하게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런데 임용고시 점수로 특히나 필기시험으로 좋은 교사를 걸러내기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임용고시 점수가 교사로서의 그 능력을 온전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2차, 3차를 통해서 계속 합격자를 추려내는 것일 거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1차 내정자가 1차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적격자 없음으로 처리를 하는 사립학교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간단한 공립, 사립, 그리고 기간제 교사의 차이점을 보고 그리고 사립학교 전교사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본 다음에 달라진 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앞으로 적용될 사립학교 채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앞으로도 꼭 필요하고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